제89화 곤륜산맥 곤륜파 도관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89화 곤륜산맥 곤륜파 도관들. 이미 봄이 왔지만 이곳 청해 곤륜산맥에 동장군의 칼바람이 불어온다. 때는 해시를 지나 축시로 지나는 늦은 밤, 숲의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바람에 의해 쌓인 은빛 눈가루가 심하게 날렸다. 휘잉. 곤륜산맥의 능선을 타고 오르내리는 바람은 중원 중심에서 사는 자가 이 바람을 맞으면 매우 강력한 동장군의 심술로 여길 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는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가옥의 따뜻한 침상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것이다. 휘잉. 부스럭. 눈과 함께 숲속에 떨어진 낙엽이 지면에 깔려 있었고 어두운 숲에서 지면을 천천히 밟아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허허, 이렇게 늦은 야심한 밤에 동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무튼 휘잉. 부스럭. 요란한 바람 소리와 지면을 밟아나가는 소리였으니 휘잉.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바람에 의해 황금빛 갈대가 스치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렸다. 뽀드득.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였으나 이 소년은 결코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1, 2년만 지나면 나이 어린 청년의 모습이 되어 보이는 아이였으니 아이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고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김은 하늘로 잠시 오르다 신속하게 사라진다.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스승님께서는 괜찮은지 모르겠다. 일단 스승님은 황주연으로 가서 임시 관부를 찾아서 청해성 도지휘사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지. 청해성 도지휘사님이 노 사조님의 부하라고 하셨으니. 허허, 이런 야심한 시각에 소년은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청해성 도지휘사라면 바로 곽부여 유성문의 부하가 아닌가? 아이가 어떤 인물이기에 곽부와 유성문을 찾는 것인가? 휘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 소년이 웅크리고 있는 갈대를 훑고 지났으며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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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순간 오싹하였고 알지 못하는 공포심에 물들었다. 내가 금곡을 나올 때 분명히 나를 잡으려고 두 사람이 쫓아왔다. 물론 이들은 분명 대현 도관의 일대 제자일 것이다. 사부께서는 금곡에서 절진으로 버티고 있지만 사흘 내로 절진을 깨뜨리고 그들은 스승님과 결할 것이다. 어서 청해성의 도지휘사께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아, 이 소녀는 유성문의 사문이었던 곤륜 도관인 금곡사관의 제자였다. 아이는 대현 도관의 핍박으로 금곡의 어려움 때문에 성문의 부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금곡사관은 곤륜노사의 18 제자 중 하나였으며 금곡 사관을 열었던 조사 또한 다른 여러 초대 관주처럼 제자를 거두었지만 오직 하나였다. 다른 도관은 도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제자를 들였지만 금곡만큼은 여러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오직 1인 전승이었으니 이유는 금곡을 열었던 조사가 한 면을 선택하여 집중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시대를 거쳐 금곡의 전통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소년이 금곡의 출신이라면 현재 금곡에는 그의 스승한 사람만 남았다는 것인데 소년은 요란한 바람 소리와 갈대가 비비며 들리는 소리로 인해 큰 공포심이 밀려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큰 눈으로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는 커다란 눈을 껌벅이며 주변이 바람소리 외에는 없는 것 같구나. 나를 쫓아오던 두 사람은 금곡으로 돌아갔나? 소년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긴장한 듯하였다. 스르르. 뽀드득 뽀드득.
소녀는 갈대를 헤치며 천천히 나왔고 이제 성큼성큼 걷다가 골륜파에서 유명한 신법인 금안행운의 보고를 밟으며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새. 소년이 달려나가는 곳에 불과 총각이나 되었을까? 소년 도인의 귀에 암기가 쇄도하는 파공음이 울리더니 점차로 소년의 귀를 더욱 자극하며 날아왔다. 이에 소년은 내가 진력을 더욱 돋우어 달렸지만 퍽. 아, 휘리리리. 쿵. 휘리리 철퍼더. 소년은 경공을 전개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내린 후 여러 차례 눈밭 지면을 굴렀다. 이런. 소년 도인의 종아리에는 안기가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곳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도복을 적시고 있었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휘리리리 척. 휘리리리 척. 소년 도인이 종아리에 박힌 안기로 인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성인 두 사람의 신형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린 후에 소년이 쓰러진 눈밭으로 걸어왔다.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흐흐흐흐. 녀석 그렇게 귀식대법을 펼쳐 숨어 있었다니. 그러나 우리가 내 녀석처럼 쥐죽은 듯 이 갈대밭에 숨죽이고 있었구나. 하지만 내 놈의 인내는 칭찬하마. 내 녀석이 반 강만 더 있다가 나왔다면 이 어른들은 금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 천류일 씨.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소년에게 다가온 인물들은 바로 대연도관의 젊은 도인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라. 도복을 입었지만 머리에는 도관을 쓰고 있었으나 이들의 모습은 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산토끼를 쫓은 야수의 모습과 야수의 두 눈이 아닌가. 흐흐흐흐. 흐흐흐흐. 상천도인 녀석의 얼굴을 보시오. 꼭 비 맞은 고양의 모습이 아니오. 그렇지요, 상강도인. 너희 금곡은 언제나 고고한 척하는 도관이지. 그래, 내 놈도 역시 적하라는 도명을 쓰고 있느냐? 물론이다. 나는 금곡의 21대 적가 도인이다. 내 녀석들과 같은 학렬이지. 그래, 우리는 그것도 기분이 좋지 않지. 우리는 대연의 일대 제자이며 우리 대사형이 분명히 다음 때 장문인의 반열인 골륜파 대제자와 같은 반열이다. 그런데 내 놈은 우리 대연의 이대 제자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우리와 같은 학렬이라고 하지. 나는 평소 송악의 관주이며 어제까지 골륜파의 장문인이었던 양천 도인의 결정에 매우 불만이었다. 너 같은 녀석은 우리에게 그저 같은 반열이 아니라 저기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녀석으로 꺾어버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냐. 흐흐흐흐. 그래도 상천도인 녀석이 정말 다람쥐 같지 않소? 우리로 여기까지 발품 팔게 하지 않았소? 흐흐흐흐. 그러니 나의 상문정에 절이된 것이 아니오. 웬만하면 온전한 상태로 금곡으로 끌고 가서 녀석의 스승에게 협박하려 하였지만 말이오. 무려 한 시즌 동안 저 녀석을 잡으려고 노력했으니. 허허, 소년 도인의 종아리에 격중된 암기가 골륜파에서 유명한 그 상문정이란 말인가. 정말 상천도인이 펼치는 골륜암기는 늘 정확하오. 오늘도 우리의 수고에 실망하게 하지 않았으니 말이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오. 대신 상강 도인의 적수공권은 태산을 쪼개지 않소. 이는 관주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파산금권이라는 벼로도 따로 주시지 않았소. 상천도인은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나저나 녀석이 어떻게 금곡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상천 도인이라는 녀석은 하늘을 보며 자신의 옷을 들어 제법 자란 턱수염을 만졌는데, 아, 정말 금곡의 절지는 우리 골륜파에도 이를 풀어낼 수 없으니 우리가 금곡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화마에 불씨를 남기는 것과 같소. 그래서 말인데 무슨 말이오? 상강도인. 이 녀석이 나온 방법 말이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오. 녀석의 목숨을 담보로 녀석의 스승이 스스로 절진을 파괴하고 나오라는 것보다 녀석이 나온 방법을 알아내어 궁곡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것이 좋겠소. 녀석의 스승도 그 조사 못지않은 무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아마 무공으로 본다면 6도관제 중에 가장 강한 무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많은 도인이 생각지 않았소. 그는 분명 우리 곤륜파에서 가장 강한 무인일 것이오. 물론 우리 관주님의 마문밀기는 능히 이 자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피해는 자명하오. 그러니 녀석에게 알아낸 방법으로 절진을 통과하여 녀석의 스승을 급습하여 격파하는 것이오. 녀석을 속히 데리고 가서 금곡을 지키는 대사형에게 우서 방법을 알립시다. 그리고 대사형에게 재촉하여 금곡을 오늘 중으로 무너뜨립시다. 좋은 생각이오, 상강도인. 그동안 우리는 금곡을 지킨 지 열흘이 넘어가니 많이 피곤하오. 피피피피피피. 상강 도인이라는 자는 소년 도인에게 지풍을 가볍게 날려서 소년 도인의 혈도를 점하였다. 그리고 소년 도인에게 좌수를 뻗어내어 들어올리려 하였는데 새. 파. 저급 피하였다. 하지만 상강 도인의 좌수 손등에 꽂힌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바로 바람에 심하게 요동하며 흔들렸던 황금색 갈대였다. 상강 도인은 자신의 손등에 꽂힌 갈대를 급하게 뽑아내어 바닥에 버렸고 그는 피가 흐르는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웬 놈이냐? 어서 나오도록 해라. 상촌 도인은 눈썹을 심하게 꿈틀대며 우레와 같이 외친 후 상강 도인을 향해 어서 곤륜옥호청을 바르시오. 곤륜옥호청은 곤륜파 도인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외상약인데 응급처치에 탁월한 효능으로 피를 멈추는 것은 물론 반나절만 있으면 외상은 말끔하게 치유되는功능이 있었다. 상촌 도인은 잠시 상강 도인의 손등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는 녀석아, 당장 나와라. 감히 이곳 곤륜산맥 자락에서 곤륜파의 정통 도관의 도인들에게 암수를 펼치다니. 당장 나오란 말이다. 상촌 도인은 동료의 부상으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니 가만 녀석의 두 눈을 보라. 바로 마문밀기가 아니겠는가. 어찌 제일 드문 곤륜파가 악에 물들어 있단 말인가. 짙은 어두움의 상천 도인의 음성은 어두운 산속에 멀리 퍼져나갔으니 사르르 스스쓱. 보드득. 짙은 어두움이 깔린 갈대숲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신형은 어두움 때문에 정체를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다만 바닥에 쌓인 눈으로 이 신형이 뚜렷하진 않았으나 하얀색 지면으로 확연히 인식되었다. 어라? 내 놈은 매우 젊은 녀석이구나. 상천 도인의 입에서 성문을 보며 나온 말인데 그는 역시 마문밀기의 공능으로 어두운 밤이라도 대낮과 같이 볼 수 있었으니 내 놈은 누구냐? 이 야심한 밤에 이 청해의 오지인 곤륜산맥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다. 지금 이곳은 사지와도 같기 때문이지. 보드득.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생명은 소중하나 그렇다고 이러한 추위와 이 짙은 어두움이 나를 위협할 수 없다. 허허, 등장한 인물은 유성문이었다. 녀석들. 곤륜 삼청에 오르기 전에 금곡에 들렀다가 가려던 나의 걸음이 참 시의적절했구나. 두 녀석의 아수라 혈기가 능히 천열이 밖에서도 느껴지니 말이다. 내 녀석들이 우리 금곡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사실 성문은 곤륜파로 직행하며 여러 마을에서 대현도관의 문화들이 주축이 된 수탈의 현장을 보며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도 대현도관주와 악에 물든 일부 순회만 제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수탈의 현장을 거듭하며 그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고 지금 금곡의 상태를 인지하며 그 분노가 배가 되었다. 저기 쓰러져 있는 아이가 금곡의 아들이냐?
뭐라고 짓거리는 것이냐? 성문의 물음에 상촌도인은 제법 노한 목소리였다. 내 말은 저기 내 놈의 동료가 아닌 소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아이가 금곡이 아들이냐고 물었구나. 금곡의 아들? 금곡의 아들인 것은 모르나 확실한 것은 금곡사관의 문화는 맞지. 그러면 두 녀석은 우수 하나씩 놓고 이 자리를 떠나거라. 이놈은 무슨 잡소리를 하고 지랄이냐? 성문은 상촌도인의 말로 두 눈에 황금색 금광의 이체가 드리웠다가 사라졌으며 이를 보고 있었던 상청과 상강도인은 상대가 상당한 무공을 들고 있는 무인이라 짐작하여 그들은 내가진력과 마문밀기를 폭발시키며 강력한 투기를 불러오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